전시장에 들어서는 노인의 모습은 이곳에서 낯익은 손님들과 전혀 달랐다. 그 외모는 그 가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즉시 관심을 끌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차려입은 직원들은 고급스러운 의상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부유한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쇼룸 공간은 반짝이는 크리스탈 조명, 윤기나는 대리석 바닥, 기다리는 고객을 위한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 아래에서 빛납니다. 값비싼 자동차들이 진열되어 있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부자들의 공간 이미지이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던 이 덩치가 크고 무거워 보이는 큰 자루를 들고 노인이 들어왔다. 옷은 낡고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바랬고 슬리퍼는 낡아 빠졌고 몸매는 여위였지만 눈빛에서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빛났다. 이곳에 속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그는 인내심을 갖고 전시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러자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몇몇 사람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조용히 서로 속삭였다. 문 근처에 서 있던 안 직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인을 관찰한 뒤 빈 직원에게 몸을 돌려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렷. 보세요. 이 사람 여기 돌아다녔나 봐요. 고급 자동차 쇼룸이 지자전거 파는 곳이 아닙니다. 빈 직원은 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얼굴의 경멸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저 자루를 보니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가득 들어있을 것 같은데. 차 살 돈이 없네. 그 모든 속삭임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조금 도 주저하지 않고 반짝이는 자동차들을 눈으로 훑어보며 계속. 몇 초간 침묵을 지킨 그는 전시장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카 앞에 멈춰서서 민 직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비싼 차를 사고 싶습니다. 빈 직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노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루를 바라보았고 의심과 조롱의 감정이 그의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삼촌, 우리 차는 몇억 동이나 하는데 이 가방만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노인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방 안의 침묵이 깨어진 것 같았다. 과연 그 가입을 열었고 자루 안에는 쓰레기가 아니라 가지런히 묶인 잔돈더미가 들어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돈 한 뭉치를 집어들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내 돈이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빈 직원은 선생님, 이번 변화는 시장에 나가기 위한 변화인데 어떻게 구급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쇼룸에서는 동전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나고 경멸감을 감추지 못한 채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고 일부 직원들은 지루한 표정을 지으며 일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냉기가 팽배해지면 서전 시장 분위기는 긴장되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차례차례로 노인을 바라보며 눈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상황에 대해 수군거리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노인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워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삶의 역경에 익숙해진 듯 차분했다. 서둘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차를 꼭 사려고 합니다. 빈 직원은 경멸을 감추지 못하고 무례하게 손을 흔들며 다시 비웃었습니다. 돈은 여기 놔두세요. 장난감 자동차 가격이 있는 지 매니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 노인을 옆에 잔돈 자루를 들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거기서 서돈 자루 옆에 몸을 굽힌 채 돈 자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스태프들의 조롱하는 시선이 계속 쏟아졌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속삭이거나 조롱하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해서 공간을 더욱 조용하고. 그러나 노인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기색 없이 굳건히 서 있었지만 여전히 묘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피로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변 이조롱과 낄낄거림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나는 단지 과시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표는 단순히 내가 수년 동안 추구해온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차를 소유하려 이유가 있어요. 그의 말에는 결단력과 진심이 가득했지만 전시장에 있던 어느 누구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더니 마치 그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B는 여전히 신경 쓰지 않고 팔짱을 끼고 접수 데스크에 기대어 경멸적인 표정으로 입을 비죽이며 비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VIP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쁜 이양해해 주십시오. 변화를 계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인은 그 무례한 말에 개의치 않고 진열차 옆에 서 있는 다른 직원에게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치라는 이름의 직원은 마치 자신 이연누될까봐 두려워하는 듯 즉시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늙은이가 왜 비싼 차를 싸요? 오토바이를 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을 모아서 늙어가세요. 다른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며 긴장감 넘치고 답답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극경멸적인 말들은 전 시장 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숨쉬기 어렵게 만드는 듯하다.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주변 이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날카롭고 밝은 눈으로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동, 모든 표정은 그의 관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맹구석에 서 있던 또 다른 직원은 마주보기 싫다는 듯이 불어등을 돌렸다. 남은 사람들은 도움을 주거나 질문을 하기 위해 나서지도 않았고 환영도 존중도 받지 못한 채 마치 낯선 사람인 듯 전시실의 넓은 공간에 노인을 홀로 서 있게 놔두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위치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은 일끔일끔 쳐다볼 뿐 아니라 직원들의 능글맞은 웃음, 경멸적인 눈빛, 그들이 모여 준태만하고 무책임한 태도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냉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노인은 여전히 놀라울 만큼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조금 의혼란 도저항도 없이 전시실의 호화로운 공간의 작은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고요함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숨막히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인물인가 아닌가? 그 조용한 껍질 아래에는 뭔가 이상하고 다른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이 직원들은 그의 존재를 전혀 무시한 채 일을 계속했다. 그들은 부유한 고객과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며 마치 필수품인 양고급차의 특징을 열정적으로 소개한다. 그러나 그들이 노인을 바라보자 그들의 태도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굳어졌고 얼굴은 차갑고 경멸적이었고 심지어 약간 불편해졌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몇몇 고객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선은 재빨리 노인에게서 지팡이를 훑었다가 다시 그에게로 흘려보냈다. 어떤 사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며 답답함에 고개를 저었다. 그들 사이에 부드러운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보이시는데 고급 차 사시겠어요? 저 자루를 보면 잔돈 많이 쓸 텐 대정 마룻기네요. 전시장의 분위기는 무거워지는 것 같고 양극단위 구분은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경멸 어린 눈빛이 계속 그에게 집중됐지만 그는 움츠러들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때 그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인내심과 평온함은 확실히 뭔가 큰 것,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빛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전시실은 매순간 이진할수록 양극단이 뚜렷이 대립하는 장소가 된다. 한쪽에는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차분하고 참을성 있고 늙은이가 있고 신비로움과 기다림이 가득하다. 그 긴장감이 이야기를 예측할 수 없는 클라이막스로 몰아넣는 것 같았다. 침묵이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침묵을 깨뜨리는 다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어떤 차를 보고 싶은지 확실합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시실의 모든 시선은 즉시 노인에게 다가가는 어린 소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심플한 유니폼을 입었지만 성실함과 친근함이 물씬 풍겼다. 다른 동료들에 비해 수줍음이만 코조용한 슈름신 입사원호응입니다.
흐엉은 온화한 외모와 단정하게 묶은 머리, 동정어린 눈빛을 빛내고 있다.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그와 눈이 마주치자 따뜻하게 웃었다.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던 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되지 않나요? 흐엉은 주저하지 않고 따뜻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사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쇼룸의 고객이다. 난 단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불편함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 직원은 흐엉을 바라보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흐엉은 그 눈빛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다가가서 몸을 굽혀놓인 이 자루를 집어들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쉴 수 있도록 이 자루를 의자로 가져가겠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매우 피곤할 것입니다. 흐엉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재빨리 자루를 싸라 미거이 지나치지 않는 전시실에 숨겨진 구석에 있는 의자로 옮겼으니 그녀는 다시 돌아서서 그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가 그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그 작은 몸짓에 온기가 가득해져 병 공간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 여전히 차가운 눈빛은 놓지 않았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기력을 회복한 후 차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놀라운 과기품 감동으로 눈을 빛내며 흐엉을 올려다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어린 소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게에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가 말했다. 흐엉은 웃으며 노인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어떤 차를 좋아하시나요? 여기에는 스포츠, 세단, SUV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를 추천해드릴까요? 노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생각한 뒤 전시장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카를 가리켰다. 저거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비싼지 알고 싶어요. 라고 그는 요구했습니다. 흐엉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서 노인을 스포츠카 가까이로 데려갔습니다. 엔진부터 디자인, 특징까지 자동차의 각 부분을 자세히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인이 잔돈이 가득한 자루를 들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누워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고 전시장 한 구석에는 직원 한 갑에 2명이 여전히 서서 아이러니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있었다. 직원 빈이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주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쳤나? 바이비 손님 받을 걱정도 없이 이렇게 손님을 받고 있구나. 이 아저씨랑 시간만 낭비하는구나. 빈 직원은 입을 삐죽거리며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에는 분명 희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봉사가 승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막 입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이한테는 그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속삭임이 귀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흐엉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가격표를 꺼내 노인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차의 가치는 현재 70억 밴드 이상입니다. 필요하시면 추가 세금과 수수료를 계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루를 열어 잔돈 더미를 꺼냈습니다. 흐엉은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각 더미를 쓰여 공책에 주의 깊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서서 지켜보며 좌절감에 고개를 저었다. 한 직원 이 매니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에게 경고하지 않았나요? 그런 일을 하면 시간 인항비될 뿐만 아니라 전시실도 안 좋아 보이게 됩니다. 매니저는 어깨를 으쓱하고 차갑게 거울을 바라보며 이 어린 소녀가 언제까지 버틸지 지켜보는 듯했다. 여전히 조롱하는 눈빛과 비꼬는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흐엉은 인내심과 집중력으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들리지 않았고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녀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과 특징을 꼼꼼하게 설명했고 노인은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전시장 한 구석에서 다른 고객들도 이 광경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그들의 눈은 어린 소녀 이현 씨의 애호기심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담이 끝나자 엉은 진지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잘 생각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언제든 지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엉을 눈으로 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갑자기 그는 친절하게 웃었다. 아가씨,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 미소에 호응은 다소 놀랐지만 흐엉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멀리서 논행소적인 눈빛이 어졌다. 그런 아이제전 시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홍이 그녀의 직업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노인은 잠시 동안 의자에 앉아 눈을 반짝이는 스포츠카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묵 이 공간을 덮었고 전시장 전체가 고요해졌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눈빛은 조롱을 감추지 못했다. 흐엉은 여전히 노인 옆에 앉아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노인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공간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나는 이 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고 전액 현금으로 지불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리셉션 데스크 근처 이 직원들은 낄낄거렸다. 안 직원은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농담이세요. 현금은 저 자루 속에 들어있는 잔돈과 같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70억 달러가 넘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빈 직원은 팔짱을 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실 건가요?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짠 돈을 세고 계실 건가요? 그 순간 매니저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검은색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은 엄숙한 표정을 지었지만 매장 안 이상한 소음을 보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재빨리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눈은 노인을 훑어보던 이황에게 멈춰섰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손님들이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걸까요? 매니저는 차갑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빈 직원은 재빨리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일부러 노인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노인은 가장 비싼 차를 싸겠다고 고집하지만 잔돈 한 자루 만들고 다닙니다. 농담인 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노인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을 훑더니 약간 은행수가 섞인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쇼룸은 주로 은행이나 주요 결제 수단을 통해 거래합니다. 정말로 이 차를 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선 제 적능력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전화기를 꺼내서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깊지 않았고 한 목소리가 전화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쇼룸에 있습니다. 차가 논 이 한 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전 시장 밖에서 고급 승용차들의 호송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비싸고 반짝이는 자동차들이 속속 등장해 주변 분위기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고급스럽고 한 블랙 노린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단정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깜짝 놀란 직원들을 훑어보며 재빨리 전 시장으로 들어선 다음 노인에게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전 시실이 만족하십니까? 전 시장 전체가 아니벙벙해 보였고 누구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예전에는 노인을 비웃고 조롱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서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흐엉은 눈앞에서 멀어지고 있는 일을 믿을 수가 없어 눈을 크게 떴다. 지배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재빨리 노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의장님, 여기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오해였습니다. 이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날카로운 눈으로 직원 한 명 한 명을 훑어보며 천천히 이전 시실한 가운데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온화했던 얼굴이 이제는 위험 있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매니저 앞에 멈춰섰다. 그의 깊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당신이 일하고 있는 곳을 포함해 1년 의쇼룸을 소유한 그룹 의사장입니다.
오늘은 차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맑은 하늘에 번 개처럼 울려 퍼지자 전 시장 분위기는 무겁고 조용해졌다. 빈 직원은 고개를 숙였고 매니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전에는 권위 있는 것처럼 보였던 매니저는 이제 꼼짝도 하지 않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목소리가 떨렸다.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직원들을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힘이 넘쳤다. 그는 전 시장에 입장한 이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아가씨,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직장에서 열정과 친절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흐엉은 놀라서 입술을 움직였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노인에게 깊이 절을 했는데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직원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전 시시랑 가운데 서서 엄숙한 눈빛으로 한 사람을 훑어보았다. 공기가 너무 고요해져서 감히 큰 소리로 숨을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 그를 비웃던 직원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창백해져 감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감과 힘이 넘쳤던 관리자는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며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손을 들어 침묵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시실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듯 강력하면서도 느릿하게 울렸다. 이 쇼룸은 고객의 모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귀하이라는 태도입니다. 그는 멈춰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까 자신을 조롱했던 매니저와 직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다 있었다. 그는 그들을 가리키며 결의의 찬 목소리로 관리자를 포함해 고객을 경멸하는 모든 직원들을 해고할 것을 요구한다. 당신들은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일부는 떨며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우연히 말했을 뿐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손을 들고 침묵을 지켰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전문성을 보여주기보다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떠나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른 직원들도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얼굴로 조용히 한 명씩 전 시장을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노인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엉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놀라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흐엉, 정말 수고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저를 무시하는 동안 저를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대해주신 분은 당신뿐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은 회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흐엉은 떨리는 목소리로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노인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당신이 이전 시시를 새로운 디렉터가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천둥번개 같았고 그녀는 방금 들은 내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엉이 어깨에서 늘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당신은 마음과 인내심, 진지한 업무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친절은 항상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시장에 모인 손님들은 옹과 노인을 향한 감탄 은은빛으로 일제히 박수를 쳤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럽신 여기는 자들에 대한 처벌에 만족했고, 어떤 사람들은 노인이 남긴 심호 한 교훈을 흡수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전시장 전체를 돌아보던 노인은 흥에게 시선을 멈췄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과 매너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노인은 흥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끊임없는 노력과 진심 어린 친절에 대한 보상으로 흥은 감격스러운 순간 그 앞에 깊이 절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가득 찬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준 사랑과 신뢰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여유롭고 차분한 모습의 노인은 말 한마디 없이 전시장을 빠져나갔고, 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의 참된 가치에 대한 심오 한 교훈을 남겼다. 그 교훈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마음과 태도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누군가를 몸 안으로 파. 오늘의 이야기는 친절과 선함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대하는 방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멸이나 편견으로 인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이고 소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친절한 행동과 진심 어린 몸짓입니다. 성실함과 헌신으로 흥은 친절은 항상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도 받았습니다. 한편 남을 무시하고자 신이익이심 과오만 애만 집중했던 사람들은 결국 고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인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는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교훈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향후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 면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시간을 내어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